여러분 세상 왜 살아요? 우리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참 어려운 문제지만 행복의 조건. 내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좀 가치관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가 미얀마 시골에서 한 6개월 살았죠. 정말 깡촌이에요. 거의 인도 국경 근처까지 갔으니까. 만달레에서 버스 타고 20몇 시간 고개 넘어서 그래서 간 숑시라는 미얀마 깡촌 시골이에요. 그 숲속에서 한 6개월 살았었는데 거기는 차도 안 들어가요. 마을에 차가 없어요. 어찌 인연돼서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참 행복하구나. 이 사람들 참 행복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웃을 때 박장대소한다는 것. 여러분 박장대소 해보셨어요? 우리는 웃죠. 근데 뭔가 이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뭔가 이런 얼굴 표정이 괜찮은 포즈야. 내지는 남이 보면 괜찮게 봐. 뭔가 가식적인, 뭔가 계산하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재밌으면 그냥 입 확 벌리고 박장대소를 해요. 뭔가 속 시원하게 웃어요. 난 주변에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속 시원하게 웃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에서 소 먹이면서, 소풀 뜯어서 소 먹이면서 사는 애가 한 명 있고, 젊은 애죠. 지 친구는 양군대학 다니면서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어요.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서 소 키우는 애가 양군에서 대학 다니는 애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뭔가,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사람이 어디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 부탄이라고 그래요. 아마 10년 내지는 15년 전에는 정말 부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탄은 어떤 나라인가? 완전 산악으로 이루어진 깡촌이죠, 다들. 도로도 없고 도보로밖에 못 가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근데 부탄이 왕이 정말 훌륭해요. 왕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요. 그래서 그 없는 재정에 조금씩 문명이 스며들고 있죠. 문명이 점점 스며들고 있어요. 전기도 좀 놓이고 애들이 학교도 가고. 이전에는 문맹률이 뭐 70, 80% 이랬는데 지금은 기본 교육을 다 받아서 문맹률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5%, 10% 이렇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탄 국민들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병원도 많이 생겼고 국민 한 명당 의사 수도 많이 늘어났고 부탄 국민들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요즘은 부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숑시 미얀마 마을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작아요. 바라는 게 작습니다. 바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어떤 집인가? 산에 가서 나무 잘랐어. 땅 파서 기둥 세우고 나무 슬슬 엮고 그 위에다가 또 산에 있는 대나무 잘랐어. 대나무 쫙쫙 갈랐어. 그걸로 지붕 덮고 천정도 대나무고 바닥도 대나무고 벽도 대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은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2m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내 친구 집은 높이가 3m예요. 그러면 2m 집에 살고 있는 내가 3m 집에 살고 있는 친구를 부러워할까요? 나도 조금 노력하면, 좀 더 고생하면, 시간 좀 들이면 나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거 별로 안 원할 거예요. 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별로 안 원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세상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도 여러분보다,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게 사회적 기회가 되었든 경제적 능력이 되었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면 적게 원하는 사람이 행복한가? 나는 적게 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정답 나왔죠? 세상은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적게 원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될까요? 적게 원하면 행복해져. 정답 나왔죠? 사실이에요. 실제 인류학자들도 옛날 고대 채집시대, 채집하면서 살았던 그때 우리 인류의 공동체를 에덴 동산처럼 표현하게 돼요. 왜? 남부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음식물을 그냥 썩어버리는 데 있으면 나보다 살 한 가문이 더 갖고 있다 해서 그거 부럽겠어요. 그거 다 썩어버리는데. 과일, 나는 과일 한 바구니인데 내 옆집이 과일 두 바구니야. 그거 부럽겠어요? 썩 없어지는데? 남에게 뭐가 부럽겠어요? 산에 가면 그냥 따면 되는데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서 점점 사람들은 원하는 게 생겼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가장 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 그 첨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만큼 다 70년도 살아보셨죠? 지금 우리는 70년도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가? 글쎄요. 어릴 때 살았던 거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마음이 풍족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들판 뛰어다니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산에 가서, 우리 송기라 그러는데 그 간식이었어요. 저는 완전 시골 출신이니까. 간식이 초금 목피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기 갈 때는 그걸 식사처럼 했겠지만 우린 그 문화가 남아서 그걸 간식처럼 했어요. 소나무 껍질 벗기면요, 거기서 부드러운 그 목질이 나와요. 그거 씹어 먹고 그랬어요. 여름 되면 겨울에 밑가루 잡고, 겨울 되면 얼음 설매 타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정말 지금과 비교해보면 가진 게 하찮죠, 사실은. 근데 마음은 어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이웃 관계도 훨씬 더 따뜻했고, 여름에 마당에 앉아서 모기 쫓는다고 우리 목갯불 이렇게 불렀어요. 집 좀 활활 안 타게 그런 구조로 집을 사놓고 거기 불 붙이면 연기 쫙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면 모기들이 그 연기에 설이 두 가지예요. 그런 모기가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기 때문에 모기가 죽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기를 좋아해서 모기가 연기 따라 간다. 설이 두 가지요.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따뜻해요, 마음의 느낌이. 그래서 평상에 앉아서 하늘 보면 은하수가 보이죠. 은하수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수많은 별무리들, 그냥 거의 은하수가 영어로 밀키웨이인가? 정말 우유길같이 보여요. 그냥 뿌여니까. 별 하나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뿌옇게 길이 나 있어요. 밀키웨이? 뭐 그쯤 될 겁니다, 은하수.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나 따뜻해요. 이웃 간의 질투도 약했고. 왜? 서로 부러울 게 별로 없으니까. 정말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에 있어서 많이 갖는 것과 적게 원하는 것 가운데 뭐가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적게 원하는 겁니다. 적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원시 시대, 채집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채집 시대로 가야 되는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삶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설령 안다 하더라도
작게 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작게 원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게 많아요. 갖추지 않으면 괴롭죠. 요즘 시대에 에어컨 없으면 괴로울걸요? 갖추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갖추고 살아야죠.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작게 원하는 것, 이게 분명히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실제 사회는 가져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매치시킬까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매치시킬까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답은 지혜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저 아래쪽에서 평등한 사회, 저 아래쪽에서 평등한 사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이상, 이렇게 많이 가져야 하는 이상 가지는 것에 욕심두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갖지만, 돈을 위해 일하지만, 내가 맛있는 걸 먹지만, 내가 아름다운 걸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보일 뿐이니까. 보이는 것이 뭐가 아름다워요? 우리 사회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알죠. 보이는 것이 뭐가 아름다워요? 느껴지는 게 뭐가 즐거워요? 들리는 건데 뭐가 듣기 싫어요?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살지만, 많은 걸 갖고 살아야 하지만 거기에 번뇌가 없다면, 주로는 욕심이죠. 욕심이 없고 내지는 욕심이 약하다면 여러분은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작게 원하는 것, 이게 행복의 조건이 한다면 그 반대편 극단에 있는 것, 많이 원하는 사람, 많이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 따라서 많이 가질 수 있죠. 조건 따라서 부자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 많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을 가져질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욕심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욕심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욕심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뭔지 알아야죠. 내가 듣고 있는 저 에어컨 소리가 뭔지 알아야죠. 내가 듣고 있는 저 에어컨 소리랑 들리는 내 목소리가 뭐가 다른지 알아야죠. 다른 거 없어요. 저게 에어컨 소리다, 법사의 법문이다, 다 여러분 해석이에요. 여러분 경험은 똑같아요. 말에 기억 니은 있지 않아요.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있나요? 차다, 덥다도 실제 똑같은데요. 세상에서 극단적 반대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차갑다, 뜨겁다, 이거 실제 하나예요. 말했잖아요. 내가 영하 15도 군대에서 야외에서 얼음 깨고 샤워가 나서 영하 15도 갈대밭에 던져져 있던 수건을 짚고 물 담근다고 수건을 내 몸에 댔을 때 불처럼 뜨거웠다고. 영하 15도도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불처럼 뜨겁게 느낄 수 있어요. 느낌, 그냥 느낄 뿐이에요. 소리,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경험에 대해서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사역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원함을 줄일 겁니다. 가져야 할 건 가지겠지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 원함들, 그런 것들을 줄여갈 거예요. 옛날 정말 채집시대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등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굉장히 실제로 불평등한 시대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갖는 것 그 자체에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든 스스로 느끼기에는 나는 작게 가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들 90% 이상이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대요. 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자기 마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자기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해요. 스스로 모자라죠. 계속 그렇게 가지려고만 하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뭘 겪고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뭘 하며 살든지 여러분의 삶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곧 내가 뭔지 아는 것이고요. 내 삶이 뭔지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해했을 때 가지지만 욕심 없이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삶이 조금씩 변해 갈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거의 대안이 없지 않나요? 우리 헬조선 정말 헬조선 맞아요. 정말 대안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사회인들이 살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시대가 보여주는 대로 사회가 보여주는 대로 문화가 보여주는 대로 그냥 거기 쓸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함께 동화되어서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자신을 이해해 가야 돼요. 사실은 결국은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진짜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저 차를 보면서 정말 갖고 싶어서 욕심이 치성해요. 근데 진짜는 내 눈에 들어온 무엇이죠? 내 눈에 차가 들어왔나요? 차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가 보여지는 게 있을 뿐이에요. 진짜는 내가 욕심 낼 게 안 돼요. 그냥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게 색깔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에요. 진짜는 내가 욕심 낼 게 없어요. 진짜 나 자신의 모습에서는 욕심 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